안녕하세요. 이루리학원에서 인문노술 수업하고 있는 김영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인문논술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여전히 인문논술은 수험생들에게 유의미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2개 교에서 이제 논술 시험이 치러졌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44곳의 학교에서 논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신설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 인원들이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논술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전략,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나의 내신 성적이 논술을 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입니다. 내신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저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논술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비중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제 학교들의 의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로 칠해졌던 대학들이 올해에서 파란 색깔로 칠해졌던 대학들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논술을 반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빨간색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졌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쓰기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을 고민해야지 라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내신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교들 중에서 두 학교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앙대 이제 올해 이제 학생부 반영하는 이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1등급은 이제 10점 만점, 당연히 10점 만점이겠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6등급까지 0.04점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그 등급 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6등급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7등급이 되더라도 0.4 정도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등급인 학생들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6등급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중앙대를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도 보시면 중앙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얼마일까라고 고민을 해 보았을 때 1등급과 2등급은 제가 생각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등급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변별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제가 인하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등급별로 0.2점이 감소하다가 5등급이 되었을 때 0.4점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보면은 1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1등급과 2등급 대 친구들은 인하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3, 4, 5등급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신 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등급부터는 8점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내신을 반영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논술은 논술 실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전형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의 내신의 불리함을 조금 극복해 볼 수 있는 수시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수능 최저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은 그것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수능 성적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로 논술 수능 최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고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 등급이다라면 전략적으로 논술을 고민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대 경영은 이제 최저 등급이 엄청 높았거든요. 4, 5여서 실제로 뭐 논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다라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최저가 아주 높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 8로 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지점은 올해까지는 논술 최저가 없었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합 7로, 이게 한양대라고 하는 어떤 학교의 네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합 7을 맞추어야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이제 변동된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2026학년도에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회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학교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합 6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어떤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여서 3합 6 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럴만하지라고 이제 타협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합 5로 대폭 수능 최저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합 5를 맞췄을 때 이화여대를 정시로 간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입시에서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논술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이화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제가 이제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논술 이제 예전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쯤에 국민대가 논술 시험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논술이 폐지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논술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학교 문제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국민대가 논술을 보게 됨으로써 사실상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점, 여러분들 2합 6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분류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정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이제 원래 서울여대가 이제 3등급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를 없앰으로써 이제 인서울을 도전하는 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그 성적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내신 성적과 그 수능 성적에서의 어떤 이제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극복해 볼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 유일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논술을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신설되는 학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낮아진 학교 이렇게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동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꼭 내년 요강이 6월 달에 나왔을 때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논술은 누구나 다 처음 배우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신 성적과 이제 수능 성적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어떻게 하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술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지금부터 논술에 너무 겁먹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2026학년도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지점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